안녕하세요, 오런입니다. 영상 2, 3일 전 만들까 하다가 차트 움직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어제까지 주가 움직임 확인하고 급히 영상 만듭니다. 트레이딩뷰 다우 3월 8일 주봉 차트입니다. 참고로 트레이딩뷰 무릎판은 지표 3개 이상 한 번에 쓸 수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많이 띄울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틀간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은 하얀 원으로 표기한 저 삼각수렴 이탈 후 재터치 여부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일봉 확대본 보시겠습니다. 3월 7일 1.72% 하락해서 32,856포인트입니다. 지난주 삼각수렴 이탈 후 보라색 구간인 AB 라인에서 반등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반등 이후 삼각수렴선을 터치할 텐데 터치하고 하락할지 혹은 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터치하고 하락한다면 하락하는 캔들 모양이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캔들 모두 하락이 전형적인 패턴이 나와주었습니다. 하얀색 원안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단 부분 터치하고 하락 반전하는 도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 반전에 세기를 박는 화요일 밤에 장대 운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거리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상 하락장으로 보겠습니다. 굳이 다른 확인사항을 더 보자면 단기 세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첫째, 보라색 구간인 AB 라인에서 약반등 기대하는 점. 두 번째, 빨간 선은 일봉 차트 200일 이평선 지지 반등 혹은 하회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저 오렌지색 하락 확장형 채널 상단에서 반등 혹은 그대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판단으로는 저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고 약반등에 그치리라 보고 있고 이미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느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예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예상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의 대상승 이후 현재 ABC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조정 형태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지그재그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패턴 구성은 A 구간 5개 소파동, B 구간 3개 소파동, 그리고 C 구간 5개 소파동을 이루어집니다. 또한 A 파동에서 하락색이 웨지 확장형 패턴으로 떨어졌기에 C 파동은 일반적인 하락 충격 파동, 즉 임펄스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예시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다우 차트에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다고 100% 보장 못합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2008년 9년 다우 주봉 차트입니다. 화면에 보시듯 세게 형태로 진행되는 A파동이 지금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A파 이후 B파동 상승 조정, 그리고 마지막 C파가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의 다우가 저런 C파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사하게 움직이리라고 예상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A파에서 복잡게 기간 조정을 거쳤다면 C파에서는 간단계, 즉 깊은 가격 조정을 거친다는 파동 교차 원리 때문입니다. 하락 조정 파동 형태에 이어서 대략적인 가격 범위를 타겟팅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락 범위 혹은 정도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는 인버스에 베팅하다 보니 나중에 차익 실현 및 롱으로 스위칭 혹은 양방향 해지 전략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가격 산정을 가끔 합니다. 지금의 MZ세대들은 모르는 쌍팔년도 속담이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벌써 김치국 마신다고요. 수익도 없는 놈이 벌써 수익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C 구간은 A와 보통 1대1 비율에서부터 해서 최대 1.618배까지도 갈 수 있으므로 현재 예상 범위는 약 26,500포인트에서 21,450포인트까지 잡고 있습니다. 물론 1.618%를 넘어서 더 간다면 지난 2020년 대폭락 당시인 화면에서 4번 파동을 보이는 구간인 약 18,300포인트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C 비율이 1.618% 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618%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어땠을지 솔직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3월 8일 거래 기준 나스닥은 12,152포인트입니다. 하락 확장형 패턴 채널에서 지난주에 소파동 5파 마무리를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3월 6일과 7일 채널 상단에 부딪히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림의 화살표 표시처럼 아직도 위아래 상승, 하락, 양방향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우처럼 채널 상단에서 밀려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캔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파란색 원안에 보시듯 윗꼬리가 긴 역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어제 7일자로 장대 음봉이 이어서 나온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고 역시 다우처럼 굳이 마지막 확인 테스트 지점을 본다면 화면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일봉 200일 이평선 지지 여부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저 오렌지색 확장형 채널 상단 즉 가 지점에서 반등 여부입니다. 그러나 저 지점에서 설마 반등해도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또한 다우처럼 실질적인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S&P, 러셀 등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굳이 차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3월 9일자 기준 182불입니다.
테슬라도 숏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하락, 옆으로 횡보, 반등 후 상승 기조 등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하락에 베팅을 하는 입장이라면 최소 30에서 50% 베팅 금액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급반등하는 주가 움직임이 2020년부터 이어지던 이른바 렉라인 지지선인 가나 채널을 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얀 원한 A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숏 관점 확인은 이미 된 것입니다. 다른 지표도 사용한다면 피보나치 비율을 보았을 때 최고점에서 시작해서 최저점 그리고 반등 범위가 0.382%인 약 220불입니다. 그에 비슷한 수치인 217불이 최근래 최고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대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 혹은 옆으로 횡보해서 가나 라인 재도전하는 그림 혹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피보나치 수율의 0.5% 구간과 하늘색의 하락 확장형 패턴이 상단 채널이 겹치는 구간인 약 250불도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락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스닥 다우 등과 달러를 고려할 때 개인적 판단에는 C 구간 도달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사실상 A 같은 220불 넘어서 250불로 이어진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B 혹은 C로 보고 있습니다. C로 간다면 이미 베팅 금액의 50%를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이 많지 않지만 만약 B처럼 옆으로 횡보한다면 가격이 올라올 때마다 깊은 마음으로 숏 베팅 금액을 늘려갈 듯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테슬라는 그대로 하락을 계속 이어가거나 혹은 다소 횡보 반등하더라도 220불에서 230불 넘기기가 어려워 보인다입니다. 다음 달러 DXY 일봉 차트입니다. 영상에서 항상 언급하지만 달러는 개인이 분석하기에는 사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만약 틀려도 양해 바랍니다. 3월 9일자 달러 지수는 105.42입니다. 최근 단기 움직임을 보시면 이전에 그렸던 하얀색 평행 채널 안을 뚫고 채널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 단기 움직임을 보시면 깃발 형태의 패턴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이 깃발 패턴 예시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A를 깃대란다면 노란색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깃발로 보는 겁니다. 깃발 이후 최종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올 텐데 그 범위는 A는 B를 1대1로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의 움직임 저 노란색 대각선 채널의 움직임 이후 조만간 1대1 비율로 B 범위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하락한다면 예상 범위는 하얀 평행 채널의 하단 약 103.52 구간 정도입니다. 만약 그대로 상승한다면 200일 이평선인 대략 106.6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하락한다면 이후 하얀 채널 하단 도달 후 채널 안에서 다소 박스권 유지 가능성이 높고 상승한다면 200일 이평선 지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달러가 이대로 상승해서 200일 이평선 지지받는다면 주식 입장에서는 아주 큰 악재라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3월 9일자 바이빗 선물 차트입니다. 현재 약 21,630불입니다. 몇 시간 전에 단기 최저점이 21,528불까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중요 구간이던 22,500불 구간을 이탈했는데 항상 이런 중요 구간을 이탈해서 일봉 마감을 한다면 그 다음 구간 도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항상 중요 구간에 도달한다면 다음 중요 구간 도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미 며칠 전에 22,500불 때 파란색 평행 채널을 이탈했기에 지금의 구간인 보라색 구간 21,500불에서 25,000불을 지지받는지 혹은 그대로 또 이탈하는지 봐야 합니다. 보라색 채널 상단인 21,500불을 찍고 빨리 말아 올려서 도지 캔들을 만들고 있기에 21,500불 이상 21,600불, 700불에서 일본 캔들을 마감해준다면 단기 반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도지 캔들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21,500불을 재터치한다면 25,000불도 보셔야 합니다. 다만 하락하더라도 21,500불을 지켜준다면 최소한의 약반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RSI 지표도 약 36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이 중요한데 일봉 마감이 보라색 채널 상단에서 마무리하는지 반등한다면 파란색 구간인 22,500불까지 반등하는지 봐야 할 듯합니다. 22,500불 구간을 지지받고 최대 오른다면 오렌지색 대각선 채널의 하단인 하얀 원한 구간인 22,800불, 23,000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론자인 제 입장에선 설사 저 오렌지색 하단 채널을 테스트하더라도 맞고 떨어지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달러 움직임이나 주식시장과의 연계성을 보아 비트코인도 그대로 하락하거나 반등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반등 후 하락하든 그대로 하락하든 하락이 이어지고 21,500불, 25,000불이 붕괴한다면 그 다음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19,000불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무너진다면 사실상 상승 끝이 나고 또다시 바닥 테스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상 모든 자산이 실질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열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나 가장 큰 형님인 다우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확인하면 좋지만 사실상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를 하락론자로 넘어 부정론자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희망찬가로 부를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습니다. 부정론으로 볼 때는 봐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바로 목도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 가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미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막상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면 당황해서 어떤 판단도 내지 못하고 다 뺏겨서 멍하니 있거나 판단을 미루다 악수만을 둘 뿐입니다.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국대화보다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손실이 적으신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최소화가 가능한 기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손실이 크신 분들은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이 자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따르시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 스스로 다잡는 계기도 되고 공부도 되고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롱을 권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지금은 무시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오르니 손실도 가만히 두면 이익권으로 돌아선다는 사탕발레 무시할 때입니다. 여유자금 넘치는 분들은 관계없으나 월급의 대부분 대출 자금까지 때려박아 넣으신 분들은 절대 그 언젠가는 이란 추상적인 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 추상적인 시간을 막연히 기다리다 주가가 10%에서 30% 빠질 때 못 버리고 들고 있다. 막상 대하락 50% 80% 이상 빠지면 무서워서 더 큰 손실을 떠안고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제 슬슬 분할해서 들어가 볼까 하는 타이밍이에요. 이상 오지랖 황제 워런이었습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